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도 제철이 되면은 고개를 들고 지나가는 바람도 계절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네 사람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산천을 유랑하고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80년 넘는 세월을 걸어오다 보니 이제는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 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를 놓아버린 듯한 그 초라한 차림새를 마주할 때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공원 산책길을 걷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는데 옷차림은 마치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어수선한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압니다. 나이 들면 몸도 무겁고 누구한테 잘 보일 일도 없으니 그저 편한 게 제일이라 생각하시겠지요. 내 나이에 누가 나를 보겠어 하는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는 칼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적엔 옷이 그저 가리개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 70에 접어들면은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감싸는 두 번째 피부이자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우러러보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혹은 길 가던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낡은 옛날 사람이라 치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년의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품격의 빈곤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부족한 것은 불편할 뿐이지만 품격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의관을 정지하는 것을 마음을 닦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선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투를 고쳐잡고 도포자락을 여몄던 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다 똑같지 뭐 하며 목이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시장 바닥을 누빕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그 나태함 속으로 운은이라는 놈도 달아나고 사람들의 존중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우리를 대접해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절대 입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더 우아하며 더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심코 걸쳤던 그 옷 한 조각이 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할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연기하며 깨달은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는 오직 모진 세파를 다 견뎌낸 우리 세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은 속사정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옷차림을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평생토록 서글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빛나는 향기를 머금게 될 것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월이 전하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포기했다고 광고하는 듯한 구질구질하고 성의 없는 차림새입니다. 흔히들 집 앞인데 뭐 어때? 나이 먹으면 편한 게 최고지라며 목이 늘어난 티셔츠나 무릎이 툭 튀어나온 운동복 바지를 입고 아무렇지 않게 집 밖을 나섭니다. 심지어는 잠옷인지 외출복인지 분간도 안 가는 옷을 걸치고 동네 어귀를 서성이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기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해진 옷 하나로 평생을 버틴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희생이었고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의 흔적이 도리어 나를 무시해도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운은 밝고 깨끗하며 단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보지요. 구질구질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마음마저 그 옷의 무게만큼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어깨는 저절로 굽고 걸음걸이는 힘이 빠지며 눈빛은 흐려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을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비록 값비싼 비단 옷은 아닐지라도 소매 끝이 깨끗하고 깃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옷을 입어보십시오.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허리가 꼿꼿해지고 말투에 힘이 실립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외출할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구두는 늘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낡은 셔츠일지언정 주름 하나 없이 다려 입으셨지요. 그분은 옷을 다리는 시간은 내 마음의 구김살을 펴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을 대할 때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그 서슬퍼런 자존감이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은 결코 우러러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직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왔네 하는 그 눈빛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대접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걸친 그 나태함 때문에 받는 대접입니다. 특히 낡고 구멍난 양말, 누렇게 변색된 속옷, 냄새가 밴 겉옷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자연스레 나는 냄새가 있기 마련인데 옷마저 청결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늙으면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옷차림부터 정갈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랜 옷,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지워지지 않는 옷, 입었을 때 내 마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옷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옷들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도 그 낡은 옷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비싼 명품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면바지라 해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털고 다려서 입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정성이 모여 당신의 기품이 되고 그 기품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는 말은 이제 입 밖으로 내지도 마십시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당신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스스로를 놓아버린 나태함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옷차림은 그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를 거스르려 애쓰는 어색하고 과한 옷차림이지요. 소위 말하는 젊어 보이려고 길을 쓰는 모습 말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뒤태만 봐서는 20살 청년인가 싶은데 앞모습을 뵙고는 흠칫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꽉 끼는 청바지나 가슴팍에 커다랗고 괴상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혹은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빛이 도는 옷을 입은 우리네 동년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마음이야 여전히 청춘이고 싶고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무도 봄에는 연두빛 새순을 내지만 가을이 되면 은은한 갈색으로 물들어야 아름다운 법입니다. 가을산이 억지로 봄의 색을 흉내내며 초록색 물감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젊어 보이겠습니까?
그저 어색하고 안쓰러울 뿐이지요. 이런 옷차림을 제가 금기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리어 당신이 가진 노년의 가장 큰 무기인 깊이와 무게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 살아온 세월의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 골짜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옷만 너무 가볍고 화려하게 입으면 얼굴과 옷이 따로 놀게 됩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어린아이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이기 십상이지요. 특히나 너무 짧은 치마나 반바지,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얇은 옷들을 고집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차림을 보고 참 젊게 사시네라고 칭찬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서는 혀를 찹니다. 그 말 뒤에는 나이값 좀 하시지 라는 가시돋친 시선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젊음을 흉내내기보다는 내면의 여유로 젊음을 아우르는 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입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입는 것은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우리 세대만이 낼 수 있는 은은하고 묵직한 멋이 있습니다. 잘 다려진 면바지에 몸에 적당히 잘 맞는 셔츠, 그리고 차분한 색감의 덧옷 하나만 걸쳐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나이를 감추려고 애쓰는 그 마음 바탕에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달콤한 후식과 같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그 맛의 깊이가 중요하듯 우리 옷차림도 화려함보다는 단정함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멋쟁이는 사람들의 눈을 확 사로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온기가 남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차분한 색과 부드러운 선을 찾으십시오. 짙은 남색이나 은은한 회색, 따뜻한 흑색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기품 있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옷이 지금 내 얼굴의 주름과 조화로운가? 만약 옷만 너무 소리를 내며 튀고 있다면 과감히 그 옷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팽팽한 피부가 아니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당당한 풍채입니다. 억지스러움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만의 진짜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치를 돈으로 치장하려는 과한 과시와 눈부신 번쩍거림입니다. 주변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온몸에 유명한 상표의 문양이 가득 박힌 옷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굵직한 금줄을 두르고 손가락마다 큼지막한 보석 반지를 끼고 나타나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수록 자꾸 무언가를 몸에 걸치고 싶어지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면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인품으로 남들에게 존경받을 자신이 없으니 비싼 물건을 몸에 둘러서라도 나 이만큼 성공했소, 나 무시하지 마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거칠애를 화려하게 할수록 정작 사람의 향기는 그 가짜 빛에 가려져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진짜 부자는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찰랑거리는 물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삶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어른은 굳이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내 가방이 어느 나라 것인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나를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의 삶에서 과한 장신구는 독이 됩니다. 무거운 금목걸이나 번쩍이는 보석들은 여러분의
목과 손목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이 물건을 부려야지 물건이 사람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물건에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물건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이런 과시적인 차림새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진심 어린 친구들보다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가짜 인연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 어르신은 돈이 많아 보이니 한몫 챙겨볼까 하는 검은 기운들이 여러분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손주들이 다가와 안길 때 딱딱한 보석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덜어냄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고 쌓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무늬보다는 깨끗한 단색이 좋고 번쩍이는 보석보다는 내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땀방울과 인자한 미소가 훨씬 더 귀한 장식입니다. 제가 연극 무대에서 왕 역할을 할 때나 거지 역할을 할 때나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그 옷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상표를 입어도 말투가 거칠고 생각이 좁으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지만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어도 그 눈빛이 깊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부디 부탁건대 물건의 힘을 빌려 우뚝 서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이미 보석입니다. 80년, 90년 세월을 버텨온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굳이 가짜 빛을 덧칠해서 그 소중한 본연의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옷장 속에 넣어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샀던 불편한 옷들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몸이 편안해하고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들만 남겨보십시오. 비워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영혼 위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멋, 그것은 오직 비움과 겸손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훈장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곡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옷차림, 즉 나태함과 억지스러움, 그리고 과시를 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갈함과 자유로움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년의 기품을 완성하고 세상을 향해 어떤 뒷모습을 남겨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청결함을 말하겠습니다. 비싼 옷도 아니고 유행하는 옷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로 갈아입은 듯한 깨끗한 셔츠, 잘 닦인 신발,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기, 이것이 바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쉽고 눈도 흐릿해져 옷에 묻은 작은 얼룩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룩 하나가 당신이 쌓아온 평생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갈한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정성껏 가꾸고 있으며 당신을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존중의 표현이지요. 그런 정성을 보이는 어른 앞에서는 그 어떤 무례한 청년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가꿀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늙은이가 아닌 어르신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는 옷을 고를 때 색깔의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너무 어둡고 칙칙한 색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튀는 색을 입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하늘색,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베이지색, 혹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깊은 숲색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색들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빛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얼굴은 삶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배경색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공부해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초라한 마음이 들수록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십시오. 겉모습을 바로잡으면 흔들리던 마음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옷은 내 몸을 보호하는 막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후배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무대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시간은 지났을지 모르나 그게 끝난 뒤 관객들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가장 진솔하고 담백했던 배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그 마지막 연기를 완성하는 소중한 소품입니다. 남은 여생을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옷장도 비우고 마음의 욕심도 비우고 오직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만 남기십시오. 깨끗하게 빨아 잘 말린 옷에서 나는 햇볕 냄새처럼 우리네 삶에서도 그런 맑고 포근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가슴 한편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서 보십시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이 반갑게 인사를 건넬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바람이 당신의 옷자락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 귀함을 옷차림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운 햇살만 가득하기를 이 최불암이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